자, 여러분, 새 정부가 2년 빨리 들어선 이유는 뭡니까? 내란 일으키고 탄핵당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하고 이 과정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새 정부가 잘하게끔 초반에 최소한 6개월은 도와줘야 됩니다. 양심이 있으면 국민의힘 못. 아유, 아니 그러니까 당원 그게 자격, 맞는 거라고 당원 자격이 생각하거든요. 없어. 기본적인 건 그런 거여야 되잖아요. 나라를 경제까지 다 말아쳐먹고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자기네 정당이 아니라도 좀 돕게 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발목 잡는데 와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 입장에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이 해산하는 얘기가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고마워요. 정말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고 알짱알짱 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밟아버릴 수 없어. 어차피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받아야 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발목 잡고 해줘야 일 욕심에 가득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저 새끼들이 일하는데 방해되네. 그렇죠. 동정심 없이, 그렇죠. 아주 동정심 가차 없이. 없이, 연민의 그리고 감정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도와주는 모습을 취하면 그래도 국민들도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역시 저 당은 저 내란 정당 저 당은 가망이 없다. 새로운 보수가 서야 된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야 된다. 저는 이 여론이 커질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달콤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주말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남 결혼식 있었잖아요. 네. 나경원이 한 말꼬라지란 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재명 아들 결혼식 비공개라더니 날짜, 장소,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줘. 위선의 국민들 분노한다. 다른 걸 떠나서 가족은 안 건드리는 건데 쟤네들은 정특인가 봐. 얘네들은 무조건 가족 건들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뭐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다고 보시고 뭐 저 장남 돌고 차남 돌고 저 김혜경 여사 돌고 하면 이 방식이 있잖아요. 최소한 결혼식에 그러면 날짜, 장소,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줬다는 게 장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던가요? 저는 갔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제 뭐 갈 사람은 일부러 갔겠지만 실제로 계좌번호 알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고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그리고 것도 이거 공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비공개라는 것은 나경원 이런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초청한 사람만 그래서 오라는 화난 것 거거든요.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한 원래 그 스몰 웨딩이라든지 비공개 결혼이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오고 나머지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장 보내고 초청장 받은 사람만 오십시오 해서 친지들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장소 일시 장소 가르쳐 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알려진 건데 이걸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트집을 잡는지 이런 거 모르겠다. 건드리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대통령이 아들 결혼식에서 울컥했다고 하는 장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치 안 했으면 주식도 열심히 하고 변호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정변이나 이지은 변호사가 새날 안 나왔으면 그냥 돈 벌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택한 길이라서 가족한테 미안하죠. 아니, 광고가 가족. 제법 돼서. 아니 근데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갔더니 플랜카드로 이재명처럼 살지 말자 붙어 있더라고. 저는 그 말 가슴 깊이 공감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아니 본인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변호사까지 됐는데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충분할 텐데 공적인 환경에서 공적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온갖 그 능욕을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공적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부인 아들까지 공론의 장에서 정말 이런 그 이준석 같은 자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인간의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은 그냥 둘 생각이 없는 거야. 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결혼식에 역차별 받아야 되나요?
본인이 다른 일반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청첩장에 그런 정보가 나갔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 아들은 자기 친구들 초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파가지고 하는 게 문제인데 나경원은 지금 현조 같은 경우에 아직 의혹이 파헤쳐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연조만 그래? 자기 아니 딸내미 어차피 바꾸죠. 내란 특검 가동되면 예. 뭐 다 한 방에. 자, 그리고 제가 감동했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남들은 고교 동창, 난 시계 공장 동창했다. 46년 우정. 저런 거 보면 되게 눈물 나요. 맞아요. 왜 고등학교까지는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이 없는 거잖아요. 저 사진 보시면요. 저기에 맨 왼쪽이 이재명 청소년인데요. 나머지는 또 형들 개념이 좀 강하고 여기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식약공장 일했으니까 맨 왼쪽에 지금 저 색깔을 버건디라고 하나? 뻘건디? 빨간색. 뻘건디? 빨간디. 저 이때 같이 일했던 그 동창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저 소년은 소년공 시절 가운데. 사진이. 2025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나경원이처럼 어디 사학재단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 우리는 하나 대부분 모르고, 그렇잖아. 예, 진짜 어려움 하나 모르고 그냥 뭐 유복한 환경에서 컸잖아요. 공부 잘하고 그냥.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말고 저번 대선 출마할 때 기자회견했던 곳이 시계공장에서 한 출마 거잖아요. 선언을 출마 오리엔트 선언을. 시계 공장 앞에서 했었죠. 네, 저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46년 만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저 어르신들 봐봐봐. 이재명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죠 가장 그러니까 아, 그 가장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쵸 가장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 분들이 그 단식할 때도 또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한 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시계 만들어 주세요. 빨리. 생각보다 전문가시네. 시계 만드는 전문가시네. 아 그래서 제 주변의 분들이 평소에 연락 안 하시던 분들이 자꾸 연락이 와갖고 대통령시계 좀 얻어다 달라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직인데도 자꾸 전화 와가지고 조만간에 저도 전화 드릴 테니까 좀 얻어달라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네. 아직 어차피 초반에는 약간 품귀 현상이 있을 거고 네. 시간 좀 지나면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이럴 때 1번 찍은 걸 증명해봐. 증명한 사람한테만. 네. 자, 분명히 자. 국힘인데 저한테 잠깐만 연락이 여기서 와가지고. 댓글 좀 읽고 갈게요. 이화진님 역시 정확한 팩트만 전달하는 새날 가짜를 살포하는 바이러스 같은 자들을 가려내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새날 되게 안심하고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심전심님 예. 4대 보험 월 116만 원씩 나가는데 보편 지급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오늘 국정 감사합니다. 기획위원회가 기획위. 공식 출범한 날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인수위격이죠. 네. 이거 굉장히 메모단 조직이거든요. 뒤에 한번 보세요. 끝이 안 보이잖아. 실내에서 찍었는데. 네. 그만큼 국정 다뤄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함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톱이거든요. 하나는 인수위격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조직이고 네. 하나는 국무총리, 국정 2인자의 탄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한주 저 민주연구원장이었죠 원래는 국정기획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으니까 사퇴해라. 그리고 저 김민석 의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4천만 원 스폰서가 있다. 빌렸는데. 스폰서가 있는데 재산이 그쵸. 가족, 부인, 다 어머니 합쳐서 합쳐서 2억. 2억입니까? 아, 뭐 4천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쨌건 지금 김민석, 이한주를 겨냥해서 공세를 강화하더라. 이게 뭐냐면 오광수 때 맛을 봤거든. 민정수석 때 맛을 봐서 흔드니까 흔들리더라. 그리고 사퇴 사의를 표하더라. 이러면서.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게 김민석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한덕수랑 비교하면 돼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한덕수? 이분 뭐 아니 그리고 이분 총리 임명될 때 생각나세요? 몇 년 동안 카드 내역 하나 없고 제대로 뭐 한 내역 하나 없고 자기 뭐 몇백억짜리 집을 뭐 어느 회사한테 팔고 어떤 그것도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한테 막 팔고 그랬었잖아요. 석유 회사였나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김민석 후보자님은 빛이 나죠. 네,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문제는 지금 큰 틀을 보시면 돼요.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치 자금을 조금만 더 나가면 뇌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뇌물을 밝히지를 못하는 상황. 똑같은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밤에 늦게 김민석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올라왔어. 다 해명한 것 중에 하루에 하나씩 해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초반에 실패해서 결국에 낙마한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 내용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씩 지금 헤드라인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길게 써가지고 코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서 추징금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 다 갚았다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국무총리가 지명될 상황에 추징금이 남아 있는 거를 추징금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무총리 지명되고 나서 또 돈을 빌려서 빌려가지고 갚은 갚았어. 그 네.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스폰서가 있다면 재산이 2억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굴 계속 스폰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2억밖에 없을 수가 있지? 저거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돈 좀 있는 지인들이 그냥 빌려주는 케이스에 가깝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캐릭터냐면 이런 거야. 주위의 측근이라고 해서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뭐 돈을 빌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어제 페이스북도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결벽증 같은 게 있는 사람. 오히려 일부러 안 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운한 사람이 있게 그러니까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자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친구인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부탁 같은 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좀 서운한 서운해하죠. 내용을 예. 보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뭘 해도 물어 뜯으니까 물어 뜯는 게 상수니까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쉴 때 쉴 테니까 그냥 가던 길 쭉 가세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던 길 쭉 네.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처받지도 말고. 네. 밤늦게 올라온 것의 핵심이 이거예요. SK가 그 당시 서울시장을 나왔을 때 SK가 자금 지원해준 게 2억 원 정도 있었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하고 또 후원금의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당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후원금 모금하는 거를 SK에다가 당이 요청을 했어. 했는데 네. 김석은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고 조사를 받는데 여기서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영수증 안 끊어줬다고. 그러니까 김민석 당시 후보가 그걸 요청한 게 아니라 당이 요청을 해서 2억 원이 네. 들어왔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그 영수증 안 끊어준 것이 불법이 돼가지고 또 거기 추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 추징을 당하고도 보니까 완전 결벽이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추징금을 꾸준히 내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 세비 받으면 반은 추징금 내는 데 썼다고. 그리고 이 양반이 진짜 가난한 게 제가 그 시범 아파트 이야기 여의도에 63빌딩 건너편에 네. 재개발도 안 되는 굉장히 시범 아파트에 자기 자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세비 중에서 반은 갚잖아요. 네. 나머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또 자기가 이제 막 정치 여정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가면은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신길교회라고 있어. 거기 적실한 신자인데 후원을 거기 하고 헌금을 있네요. 하는 거야. 헌금을. 실제로 내가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축할 돈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번에 신고된 게 9천만 원 정도 하고 엄마 지금 어머니 살아 계시거든요. 부인과 해가지고 그게 합쳐서 2억 정도 되는. 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고. 근데 저는 이 지금 SK 이 사건에서 각종 종편 이런 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SK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김민석이 착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싹 다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때가 2002년에 있었던 일이고 검찰 조사를 2004년에 받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대한미디어도 없고 그게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뭔가 이렇게 해명할 기회가 없었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진짜 검찰에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물러나는 상황 되잖아요. 앞으로 5년을 담보를 못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무총리는 청문회 이틀 하잖아요.
청문회 지금 3일 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난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닌 게 증인으로 현처를 신청을 했어요. 여기 줄 수 그건 있잖아요. 진짜 아니죠. 현처 전처 증인 신청인데 이게 뭐냐면은 돈 없다면서 아들 유학시켰어? 전처분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그분이 거의 전담했다고 하죠. 그 청문회에 전처도 나오고 현처도 나오라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뭐예요, 인간 새끼들이 진짜. 아닌 새끼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면 김건희 수사할 때도 전 남편, 후 남편 다 불러요. 후남편, 괜찮은 후남편. 후남편이 벌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짜 남편, 전 화나. 남편, 후 남편, 새 남편. 이놈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게 진짜. 이런 거야. 어떻게든 점집 내야 되는 거야. 내란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3년 만에 그만두는 상황에 만들어지면 도의적으로 눈을 감아야 돼. 오늘 이현주 의원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해서 인준해줬냐? 그러니까 한다고 정권 하니까. 초에 총리를 인준을 네. 안 해주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협조해 준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이 어쨌든 뽑았으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으니까 그거를 존중하는 아이고, 의미에서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돼. 다음번에 혹시라도 네. 물론 내 위원정당을 해서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인준 안 해줘야 돼. 네. 김민석 후보님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상처도 안 받으셨으면 자,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냥 다행히 굳건하게 가시면 김민석 좋겠습니다. 후보님은요 멘탈 갑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안다면 아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찐의 찐. 네. 자, 윤석열 총장 때 인사청문한 한번 볼까요? 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김건희의 그 당시 재산이 63억이었고 지금 더 높아졌어요. 윤석열은 뭐 저거 뭐 2억 얼마 있다 그러는데 최소한 윤석열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ESIND 지 엄마 회사로까지 가면 있잖아요. 1,000억 원대 재산가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약인지 유전인지 주가 조작인지 삼분지 뭔지 합쳐서 뭘 얼마나 해먹었는지도 몰라. 이걸 대통령이라고 지들이 밀어 올렸던 후보자가 윤석열인데 얘네들이 지금 2억 원짜리 전 재산 가진 김민석이 스폰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지랄 한단 말이야. 아 진짜 너무 열받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어요. 김건희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겠어요? 수사 피하려고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의사 출신 변호사 있습니다.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왜 아산병원입니까? 아산병원에 누구 있나 보지? 왜 아산병원이야?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방송 보고 있겠네. 왜 아산인가? 아니 왜냐하면 저쪽은 벌 게 없거든요. 이러니까 앞뒤로 다 이렇게 수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알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자, 작년 고위공직자 재산이 70%가 늘었습니다. 평균 20억이 넘습니다. 사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 여정에 우리 진영에서도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한 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 김민석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요. 배신하고 간 게 아니라 노무현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정몽준 캠프의 엑스맨 역할을 했다고요. 그거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계셨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건 해명을 못하는 사안이에요. 정치 도의상. 노무현으로 하려고 정몽준 캠프로 갔다는 이야기는 즉 공식으로 그렇죠.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저런 걸 떠나서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고 나오면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지만 그렇다 치고 뭐 나는 이제 김민석은 총리를 밀어야겠다. 옛날에 일은 다 용서했어. 그 전제를 빼라고.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문제는 김민석 자체가 여러분 겪어봐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뭘 받아갖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 도움을 받았으니 뭘 해주고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할 정도로 안 되는 사람. 제가 훗날 깨닫고 한번 감동한 일화를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 안 와보셨죠? 못 갔어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방송을 시작한 게 2016년 초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 물티슈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한 2달 정도 했어요. 훗날 몇 년 후에 이분이 이제 수년 만에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부인을 봤더니 그 광고주였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난 몰랐는데 김민석 의원이 나한테도 한마디 생색낼만 하잖아요. 오, 네네. 근데 그분하고 그때는 아마 사귀는 사이이거나 약간 썸 타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아 그럼 자기 나는 부인한테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후원을 하게 했던 거예요. 깜짝 아. 놀랐던 게 뭐냐. 그 후원도 아니지. 왜냐면 광고를 하고 내가 광고. 광고비를 받은 거니까. 네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비싼 금액이 아니라 몇십만 원대인데 결혼식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였다고? 직접 그 자기 생색을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아, 나도 희망이 생긴다. 어. 왜요? 그냥이요. 무슨 일 갑자기 그냥이요. 모든 것에서 자, 희망을 일단 얻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벽증처럼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정말 클리어한 사람이니까 스폰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2억밖에 어머니하고 안 돼, 부인 재산까지 해서 진짜? 2억밖에 안 되는 말이 안 돼. 그렇게 자기 해가지고 재산 2억이라는 거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본인 지금 통장 안에는 100만 원도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2억이다.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서울에 집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뭐 보증금이니 뭐니 맞아. 막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임페라토르 싱귤라리스님, 아산이 신천지 신앙촌 아닌가요? ESIND는 은순 투자 개발의 영문 약자, 신천지 방주 사업, 그- 방주 산업. 예. 네, 아산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김건희 이력에 그 아산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